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성이엔지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상무라고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회사, 그 다음에 간략하게 데이터 센터 시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저희가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냉각 기술, AIO를 중심으로 한 냉각 기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 간략하게 짧게 설명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1977년 창업해서 올해 48년 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린룸 사업이 메인 사업이고요. 워낙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4개의 사업장이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 이 증평 사업장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패널 유니트, CRAH, CRAC 등 이런 장비들을 자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 사업장은 딴 회사와 좀 틀리게 그 판금 자동화 라인이 있어서 타 회사 대비 정교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증평 사업장에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좀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실증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메가와트급의 테스트 베드를 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 냉각 방식뿐만 아니라 액체 냉각 방식의 제품들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단품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단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칼로리메터도 저희가 보유를 해서 제품 개발 시에 이 장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이고요. 저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이쪽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 즉 설계, 기술, 시공, 유지 보수까지 하는 그런 솔루션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2028년까지 대략 한 18.4% 연평균 정도의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업체 아니면 매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냉각의 방식이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에서 리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밀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리퀴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모든 방식이 리퀴드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공기와 액체의 방식이 혼합되는 그런 형태의 리퀴드 방식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냉각 기술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LC라고 해서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즉 칩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칩은 그 발열 밀도가 높지 않아서 공기로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나온 AI 칩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당 거의 1kW가 넘는 그런 발열량을 보이고 있어서 얘는 공기로 냉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체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뭐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DLC는 그 발열이 된 칩을 직접 열로, 그러니까 액체로 이용해서 냉각하는 방식이고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그거는 직접 서버로 담그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제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공기 냉각하고 액체 냉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공기 냉각과 액체 냉각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하고 액체가 갖고 있는 열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용량이라는 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공기가 1을 처리한다 그러면 똑같은 유량으로 이 액체는 4배, 정확히는 4.2배인데 4배의 열량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한 4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를 선호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액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머전 쿨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물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 미네랄성, 즉 일종의 오일 같은 겁니다. 비전도성 오일에 서버를 담가서 서버를 냉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냉각하는 방식은 이런 원리입니다. 서버에 액체가 있는 서버에 서버를 담그고, 요 뜨거워진 액체는 바깥에 있는 그 일종의 열교환기와 열교환을 해서 냉각을 해서 다시 시원한 액체가 다시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인 냉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어떤 공간의 협소화도 가능하게 되지만 그 전기요금도, 요금 자체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교환 성능이 좋기 때문에 PUE 자체를 거의 지금 뭐 이론상이긴 하지만 한 1.02까지 지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요건 대표적인 저희 제품 라인업이고요. 요건 단품에 관련된 그 액침 냉각 장비고, 요 밑에 스마트박스 그린이라는 거는 쭉 연결된 형태의 그 대형화된 그런 액침 냉각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메인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올인원에 대한 제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계속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액체 냉각의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즉 여기에 있지만 33%는 액체 시장으로 계속 가겠지만 나머지는 공기 냉각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액체 냉각을 할 수 있는 서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거나 간단한 연산을 한다거나 그런 시장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공기 냉각 방식은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전체 시장의 60에서 70%는 계속 점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공기 냉각 방식이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가장 큰 단점은 이 부분입니다. 실제 공기 냉각 방식에 쓰는 패널 유니트라는 장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초상권을 위해서 사람 얼굴은 가렸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고요. 장비 높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실제 장비를 설치를 할 때 2단 적재를 해야 됩니다. 2단 적재를 한다는 건 결국엔 고소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고소 작업이 결국에는 시공을 할 때 안전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슈를 갖게 되고요.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일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회사도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그게 기본이 돼서 이 제품을 좀 개발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인원 제품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모듈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소한 반으로 줄인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직접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듈 1, 2, 3가 있는데 이런 모듈 하나하나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시스템의 하나의 모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모듈 안에는 실제 지금 데이터 센터 공냉식과 같이 팬과 코일이 있는, 그러니까 패널 유니트와 같은 게 하부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에 냉수를 공급해주는 냉수관, 그 다음 드레인관, 그리고 이 상부에는 실제 서버를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모듈에는 8개의 서버 렉으로 구성이 되고, 제일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기 냉각 방식의 서버가 아닌 뭐 액체 냉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는 거의 40년 동안 클린룸에서 많은 제품의 개발과 실제 설치, 그러면서 생겼던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주요 고객사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수없이 많이 해왔고요. 그거의 결과로 뭐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실제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여러 공조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대형 공조기인데요. 공장에서 실제 모듈 1번부터 9번까지 다 이렇게 모듈 형태로 다 제작을 합니다. 실제 제작을 하고요. 한 다음에 현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현장으로 이송을 하고 양중을 한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형태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듈 형태는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듈 시공의 가장 큰 중요성은 제작한 다음에 현장 이송하는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중을 하고 실제 뭐 전문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도비라고 하죠. 물건을 실제 현장까지 이송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신성희 엔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최적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O, 즉 올인원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DCC라고 해서 드라이 쿨링 코일입니다. 이것도 반도체에서 현열을 제거해주는 그런 설비인데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 지금 AIO 저희가 제안한 그거 거의 유사합니다. 코일이 있고요. 냉각을 위한 코일이 있고 하부에 이 코일에 냉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배관 수풀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모듈화해서 모듈화한 다음에 현장에서 1번, 2번, 3번을 조립하는 형태의 그런 노하우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 저희가 클린룸에서 보유했던 이런 기술들을 올인원에 모두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뭐 간단한 영상인데요. 실제 공장에서 저희가 모듈 이렇게 제작했던 거를 현장에 슈퍼데크를 통해서 반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량물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중량물들을 양중을 하고 이송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신 있게 AIO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O가 기존의 공기능각 방식인 패널 유니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드리면, 패널 유니트는 아까 사진에도 보셨겠지만 장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냉각을 위해서 장비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층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사람이 하나 더 올라가 있어야 되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기계실 면적 증가하고요. 공사기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고수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뭐 개선을 했지만 이렇게 되는 기류 불합리도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올인원 시스템은 현장 공사 최소화할 수 있고요. 요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 또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작업 불필요하고, 그래서 설치 면적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실제 배치를 해봤는데 26% 정도 절감이 되고요. 층고도 한 29% 정도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이게 기존에 데이터 서버룸이 있고 이 서버를 냉각하기 위한 패널 유니트가 이렇게 설치된 현장입니다. 근데 이 패널 유니트를 없애고 올인원 시스템으로 배치를 했을 때 설치 면적은 26% 감소한다. 즉 이거는 뭐냐면 26%만큼의 상면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26%의 서버를 더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리턴 덕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층고를 7m에서 5m로 줄인다. 즉 이거는 건축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층고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건 건축비 측면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올인원 시스템은 냉각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 측면에서도 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딱 이미지로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설계, 뭐 배관 공사, 제작하는 거, 고소 작업, 이런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이 올인원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전혀 필요 없다. 물론 100%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이 공사 기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전전장에서 보셨던 외조기 모듈화, DCC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얼마만큼 감소됐는지가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추를 해서 해보면 대략 초기에는 저희가 50% 정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은 저희가 8kW 표준 렉을 이 서버 쪽에 적용을 해서 공기냉각 방식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지만, 어차피 모듈화라는 건 공기냉각 방식의 서버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핫한 액체냉각 DLC 방식의 서버도 여기에 넣어서, 즉 한 대는 CDU로 대체를 하고 세 대는 DLC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이용해서 한 4대를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액침 냉각을 여기에 넣어서 하나의 모듈화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류 해석을 해봤는데, 여기 이 부분이 서버고요. 공기를 하드웨이를 안쪽으로 하는 거와 바깥쪽으로 하는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방식을 써도 우리 올인원 방식은 다 효과적이다라는 게 해석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올인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이제 40메가 되는 하이퍼 스케일들이 이제 주류를 잡고 있고, 그게 이제 대세이기는 한데, 뭐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10메가 이상 전기를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0메가 이하로 되는 엣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설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신성 ENG는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게 40피트 하나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에 액침 냉각 장비를 적용을 해서, 요거는 액침 냉각 장비에 그 쿨런트를 공급해주는 펌프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엣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이런 내용으로 좀 제안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를 냉각하는 방식, 저희가 뭐 액체를 이용해서 냉각하는 방식,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공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 엣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준비도 저희가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패널 유니트고요. 아직 공기 냉각의 아주 기본적인 제품들입니다.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에 이런 패널 유니트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미국 냉동공조협회 AHRI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관련된 인증을 다 받았고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 발표장에 올 때 할까 안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클린룸에서 많은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좀 특별한 좀 기술이 있습니다. 즉, 이 패널 유니트나 이런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냉각하는 공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쏠릴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순환, 그 안에서의 어떤 기후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공기를 성충화시킬 수 있는, 즉 일정하게 믹싱된 공기가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클린룸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기 냉각 방식의 그런 기술을 좀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패널 유니트 공기 냉각 방식의 킬링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내년쯤 이렇게 출시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항온항습기,
장비들이고요. 혹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CRAH하고 CRAC하고 도대체 뭐가 틀리냐? 사실 항온항습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이 업계에서 쓰는 게 H를 쓰게 되면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거고요. C를 쓰게 되면 냉매를 이용해서 냉각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향후에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 좀 참고 삼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팬에 대한 인증품이고요. 저희 올인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도 저희가 인증받은 그런 제품을 적용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코일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 신성희 엔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크린룸, 그 다음에 태양광, 아리백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항상 모든 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린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룸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에 관련된 뭐 EPC라고 하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보유하고 있는 EPC 서비스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데이터 센터를 기획을 하고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저희가 뭐 이런 냉각 시스템,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인프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져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